이건 이제 중국의 그 저장성이었나? 강첸 교수님과 화웨이 사람들이 함께한 논문인데요. VLDB25에 똑같이 나왔고, HTAB에서 올랩과 OLTP가 서로 메모리를 경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협동에 쓸 수 있는지. 좀 제목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초에 하웨이 사람들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가우스 DB HTAB을 바로 들고 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최근에 약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키텍처로 약간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가우스 DB HTAB이 한 몇 개월 전에. 원래 이제 가우스 DB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우스 DB HTAB은 그 오라클 듀얼과 같은 메인 로 스토리지를 갖고 있고 인메모리로 칼럼 스토어를 유지하는 그런 류의 엔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칼럼 스토어에 이제 들어온 그 인메모리 칼럼 테이블들은 다시 플러시 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불러 들어와서 쓰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테이블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사실 아는 분들 다 아는 그 오라클 듀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구조를 생각하시면. 근데 당연하게도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보시면 전체 버퍼를 이제 뭐 20이라고 했을 때 OLTP하고 올랩 간에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건데요. 당연히 뭐 한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내려가는 패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트위스트 트윈이라는 컨셉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당연히 똑같은 작은 버퍼를 갖고 경합을 하는 건 맞는데 현실 세계에서 보니까 실제로는 피크 패턴이 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는 OLTP가 많이 돌아가고 어떤 시간에는 올레이 많이 돌아가는 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뭐 원리겠죠? 낮에는 OLTP가 많고 밤에는 올랩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뭔가 경합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패턴을 잘 이용해서 현명하게 협력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골이 있는데 아주 상업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골입니다. 첫 번째, OLTP는 반드시 SLA를 지켜줘야 됩니다. SLA는 뭐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어떤 속도를 유지해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존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골입니다. 두 번째, 그게 이제 보존되는 한 올랩도 가능한 빨리 해줘야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이 이 사람들의 최고 목표고 2번은 그게 되면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퀵 SLA는 OLTP이고 네, 올랩은 베스트 에포트. 네. 그럼 챌린지가 뭐냐? 약간 좀 중구난방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엄격한 시스템 논문이 아니다 보니 조금 주장하는 식으로 써져 있긴 합니다. 네, 언제든지 올랩 사이드의 퍼포먼스를 희생을 할 때는 이쪽을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네. 뭐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OLTP 퍼스트입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봐 챌린지가 SLA는 우리가 리퀘스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리퀘스트 퍼 세컨드를 뭐 10,000개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럼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두 번째는 뭐 말은 길게 써놨는데 두 개를 이제 당연히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예를 들면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도 여기서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계속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트랜잭션은 떨어지고 왜냐면 이제 그 싱크로를 돌리는 동안 막 델타 테이블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리소스를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뭔가 그럼 메모리 비율을 계속 바꿔줄까 하는데 바꿔주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이거를 대체 뭐 하루 종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는 되게 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산업공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은 최적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네, 이게 아까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네. 하셨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유니파이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퍼레이트 엔진인데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서로 막 나 이만큼 내 버퍼 이만큼 너 버퍼 이만큼 두 번째입니다. 이 인스턴스에서 예를 들면 100기가 있으면 뭐 20기가를 OLTP 엔진에 주고 80기가를 올랩에 주고 이런 상황인데 엔진 자체는 아이솔레이트 된 거네. 사실상 메모리 그 리소스를 어떻게 할당했느냐. 네, 버퍼를 나누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퍼를 OLTP에 이만큼 할당하기, 근데 올랩에 서로 간에 제가 얼마 쓰고 있는지는 네, 근데 그거를 왜냐면 그 문제가 이게 서로 같이 뭐냐
아니면 따로 보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걸 조정해 주는 문제이냐. 얘는 그럼 조정해 주는 문제인 거네. 원래 엔진한테 지금은 이만큼 해주고 오일티는 조정만 해주고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오일티는 이만큼 해주고 원래는 이만큼 해주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그냥 기분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걸 최적화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사실 다이나믹이라고 해도 특별한 게 없고 스태틱을 어떤 시간 단위에다가 적용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 저는 스태틱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이내믹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의 양은 두 개가 합쳤을 때 토탈보다 작아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S의 이 P라는 파일이라는 이 함수는 아까 말했던 그 모호한 부분인데 메모리를 이만큼 주면 성능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모르죠? 모르지만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세타보다 큰 그 성능을 내도록 이제 SL을 지켜줘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칼럼 스토어에는 결국 어떤 칼럼들이 인메모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라는 이제 칼럼 셋이 있다고 할 때 걔네가 필요한 워킹 셋의 크기가 칼럼 스토어 메모리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최소화할 것이냐, 극소화할 것이냐면 코스트입니다. 무슨 코스트냐 하면 애널리티컬 워크를 돌리는데 필요한 코스트, 이건 이제 상술될 겁니다. 뭐 정확히 뭔지는 코스트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싱크로나이즈 하거나 뭐 리드하는데 델타 테이블과 관련된 그런 코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식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 질문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말 네, 같은데 만약에 그 제가 오라클 듀얼을 잘 모르지만 네. 한 서비스 안에서 같은 쉐어드 버퍼를 나눠 쓴다 하면 TPC가 그냥 100%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SL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줄이다가 나머지 남는 거는 오일때 비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뭐가 어떤 장점인가? 아예 다른 상황인지. 근데 그거를 그러면 자기가 리스크를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어느 시점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는 뭔가 워크로드에 따라서 좀 테스트 옆에서 보면은 한 80% 정도 차면은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이 정도 남겨둔다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플러스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거를 다른 질문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상황을 두개 서로 뭐 오라클 듀얼이든지 뭐든지 내부에서 서로 이 메모리 쉐어하고 있는 거를 유니파이드 쉐어드 버퍼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스트릭트리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럼 막 껐다 켰다 해야 될 것 어,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큰 유니파이드 버퍼로 하면은 얘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뭐 복잡해지냐면 얘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걸 같은 로우터에서 막 아이 잠깐 빼막 그건 포스트그레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원래 막그 패치를 해오려 시퀀셜 패치를 해오려고 하는데 OLTP를 막 랜덤하게 주사하는데 한쪽이 막 프레셔를 줘 가버리거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선을 나누기는 되게 어려워,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아예 애초에 왜 질문 때 둘이 아예 인식을 못하도록 완전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러면 외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메모리 야 이만큼 줄게 너 이만큼 빼라 라는 문제로 딱 해결되게 돼요. 근데 둘이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레시스는 되게 좋은 장점이 생기는데 내가 이걸 킵 트랙을 해야 되니까 오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래서 여기는 바깥으로 떼는 대신에 싱크로나이즈 데이터 아까 네,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있다 그랬지. 네. 그걸 내가 떠안는 대신에 이 문제를 되게 그냥 단순하게 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가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딱 필요한 최적의 칼럼 셋만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한테 되게 밸리드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한 타이밍을 계산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제일 안쪽의 루프부터 바깥쪽 루프로 커져가는 문제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컬럼 셀렉션 자체는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오라클에서 가져온 건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프리퀀시를 잘 히트맵이라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컬럼을 넣어주고 에빅트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닌 어떤 또 다른 어프로치에서는 랩색 문제로 계산을 해서, 왜냐하면 컬럼 넣냐 빼냐가 결국은 영일 랩색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푼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러닝 베이스드나 그리디 방식으로 당연히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왜 하냐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퀀셜 스캔을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어떤 쿼리를 보면 거기서 모든 컬럼을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컬럼만 쓰는 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애널리티컬 쿼리에서 되게 많은 일이고, 그게 우리가 사실 컬럼너 스토리지를 쓰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러면 컬럼 스캔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인메모리 상황에서 문제는 인메모리에 모든 게 있지 않으면 결국은 로스터에서 가져와서 재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수없는 일 안 당하려면 내가 원하는 칼럼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all or nothing 프린시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핏 받으려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걸 이제 IP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좀 수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XM은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M이라는 그 칼럼이 있냐 없냐 1, 0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W를 이제 아까 워킹셋 메모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WC가 M콜보다 작다라는 식하고 동일한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계산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식화를 할 수 있는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면 결국은 그냥 이 모든 특정 그 쿼리에 필요한 칼럼들이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1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 파일을 넣었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1백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제는 NP-하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넌리니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곱하기잖아요. 끝없는 막 x m들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넌리니어해서 약간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뭐 증명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그러면 이거를 곱으로 쓰지 말고 그냥 gl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바꾸자. 다 있으면 1, 없으면 0. 저는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야? 했는데, 이런 이 인티저 프로그래밍 차원에서는 넌 리니어 문제를 리니어 문제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약간의 뭐 필요한 컨스트레인트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인데, 이거를 넣음으로써 이 해법은 첫 번째 이 문제는 풀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델타가 아닌 다른 문제는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이 아키텍처 스페시픽한 솔루션이 되게 됩니다. 양나 어떤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그럼 이 델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잠깐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제 그 칼럼 엔진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보려면 어, 이게 이미 그 컬럼나에 싱크로나이즈에 돼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컬럼을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저도 델타 테이블 이런 건지 몰랐는데요. 델타 테이블에 가면 그 이 변화가 일어난 델타의 CTID, 즉 피지컬한 위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뭐 로스터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로스터 버퍼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디스크 리드를 해야겠죠. 근데 아마 디스크 리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랜덤한 위치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델타를 읽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 테이블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버퍼든 디스크든에서 읽어오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잘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그때그때 안 읽고 미리 잘 업데이트된 일 바로 보느냐의 문제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버헤드가 크겠죠? 너무 덜 하면 맨날 그 델타를 봐야 되니까 올랩이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포텐셜리 당연히 올랩이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IO도 늘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TP도 같이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델타 테이블 자꾸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걸 또 정식화를 하면 뭐 코스트 모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유니폼하게 뭐 데이터 업데이트 발생한다고 전제를 했다는 거 어썸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특정한 기간을 삼고 그동안 뭐 몇 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평균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식을 제가 생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을 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이르는 그 지금 윗부분에 있는 옵티마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M, M콜하고 M로를 정해진 걸로 지금 그냥 기분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메모리 알로케이션 아직 안 푼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메모리일 때 최적의 칼럼 셋을 어떻게 찾을까만 지금 방금 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걸 메모리 알로케이션 풀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메모리 얼핏을 딱 정해 봤어요. 근데 정해 보면 이게 잘 되나? 퍼포먼스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위에서 한 걸 이걸 방금 아까 이 이너루프죠. 이걸 돌려가지고 컬럼 셋도 골라야 돼요. 한 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엠콜 할당량이 괜찮나를 알아보려면 전체를 다 해봐야 되는 그런 되게 비싼 이밸류에이션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 최적화 문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 모르는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는데 이 값을 아는 것조차가 되게 복잡한 계산이면 이걸 갖고 막 여러 번 계산해서 우리가 뭐 뉴턴 메소드 이런 걸로 수정하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네, 저 애초에 네, 식에서 인풋이 엠코를 아예 제대로 네, 없다라고 생각하고 엠로와 저 POLTP를 만족하는 미니멀을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the rest of the memory를 그냥 자연스럽게 컬럼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솔버블 하지 않나? 어차피 M 컬럼 사이드 쪽은 패스트포트로 했으니까 왜 자꾸 M 컬럼을 M 로우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렇게 막 컨비네이션 처리로 하는 걸까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논문의 가정이 처음에 애초에 그렇게 들어갔잖아. Strict SLA for OLTP라고. 왜냐하면 그 와중에 음. 얘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OLTP는 제약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들 최소화하려는 거는 지금 둘 다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컬럼나하고 관련된 것만 지금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퀄 세타로 딱 가거든. 이미 벌써. 아, 근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이상은 이미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등이든 아니면 greater than이든 동일한 정의인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제약식 안에서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끝날 테니까 이 뭐 프론티어를 그렸을 때. 근데 어쨌든 이미 그거를 제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이미 세타 이상을 내도록 해야 되고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컬럼셋을 찾을까의 문제입니다. 좋은 컬럼셋을 네, 저 제약은 다 정해졌고 네, 이제 거기서 주어진 거에서 이제 퍼스트 저 컬럼셋을 그러면 얼마나 맥스마이즈 할 거냐. 네. 근데 그게 이너루프 문제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게 많이 리듀스 되지 않았어? 되게? 되게 잘 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제 엠로를 이게 둘 중 하나만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남은 걸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냥 여기서는 그냥 휴리스틱으로 때려버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세련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왜? 제 생각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 그 자기들이 했던 어떤 방식보다 전체 코스트가 커져가지고 뭐 하나 고정시켜놓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코스트가 그 옵티마이즈 된 거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넘어와가지고 불단을 고려하면서 뭐 하려고 해서 그게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식이 나오고 전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를 세타로 고정시키면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니멈을 만족하는 M이 나올 거라고 M 넣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M 컬럼은 사실 주어진 최대의 양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컬럼 셋을 누구로 할 거냐는 되게 잘 리듀스된 프로그램. 근데 그거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이 파이라는 이 함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줘야 얘가 OLTP가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지. 네. 그게 언노운 팩터야. 그거는 사실 어. 뭐 그거는 이제 구하려면 뭐 리그레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내가 100메가 준다고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저걸 어떻게 봐?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5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B5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데 B5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때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이 비쌀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게이트 모델하고 에큐션 모델인데 그냥 제가 이거 보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반복을 하면서 컨버전스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서로게이트 모델은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막 이 구하고 싶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게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몇 개 랜덤으로 점을 골라서 값을 계산해 봐요. 이밸류에이션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해야 돼요. 한 다음에 그러면 서로게이트 모델은 보통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막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의 대략적인 모양을 추정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에퀴지션 모델의 역할은 뭐냐면 너가 여기저기 지금 찍어봤는데 딴 데 하나 내가 보기에 되게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를 조사해 보면 너는 많은 정보를 얻을 거야. 라는 데를 골라서 그 인풋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보죠. 이건 이제 이밸류에이션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더 예쁘게 잘 추정하게 됩니다. 그 이밸류에이션은 실제 이밸류에이션.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M코를 이제 말하자면 받는 거죠.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 아까 했던 컬럼 주어지고 한번 돌려보는. 아니 여기는 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칼럼 어. 그 이 코스트를 계산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티메이션을 네. 컬럼이 몇 개니까 그 네. 정도 컬럼 쓰면 총 얼마가 메모리가 네, 필요합니다. 그걸로 이걸 구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최소화하는 칼럼수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네. 코스트, 에스티메이트 코스트. 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은 이 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되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지금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처음에 두 군데 이미 이밸류에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한 군데 이밸류에이션 했더니 불확실성이 작아졌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추천을 받아서 다음 거를 해보고 하면 점점 오브젝티브 펑션의 모양이 드러나고 아 그럼 내가 어디를 하면 제일 좋겠다는 거 마지막에 결국 알게 되겠죠. 여기를 했을 때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코어 그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을 해놔. 네, 네. 그게 이 BO의 핵심인데요. BO는 되게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잘 적용했어요. 처음 몇 개를 잘 이밸류에이트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게이트 만들고 에퀴지션 하고 이렇게 점점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찾고 싶은 걸 찾는 거죠. OLTP SL에 만족시키면서 원래 아까 비용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점을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어딘가에 낮은 점을 찾는 거죠. 다이나믹은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이나믹을 타임 인터벌을 그냥 끊어서 그때 그 순간을 위한 스태틱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은 네, 뭐 그냥 인터벌 적게 끌어가면은 저 계산하는 오류가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 중간중간에. 근데 인터벌을 길게 잡아버리면은 이제 안 맞는 경우가 막 생겨버리고 아까 네. 컬럼 개수가 달라져버리고 이러면 이제 네. 에스티메이트가 에러가 터지니까. 네. 그래서 얘들은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리퀘스트 이 요구 이게 뭐죠? 그 요청이 들어오는 걸 이제 타임 시리즈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각 인터벌에 대한 최적의 이 스태틱 솔루션을 내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자기들 그 화웨이 OS에서 그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지스텝 벤치마크들을 이용했습니다. 두 개의 이제 매트릭이 좀 생소한 게 나오는데 별건 아닙니다. 뭐냐면 FR은 트랜잭션을 요청에 비해 얼마나 잘 만족시켜 줬냐. 당연히 1이 제일 좋고 0이 안 좋은 거고요. 임프루브먼트는 이거는 이제 애널리티컬만 한 건데 그 원래 오리지널 베이스라인 바닐라 가우스 DB 대비 그 애널리티컬 쿼리 타임이 얼마나 개선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임이 개선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뭐 낮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 표가 많은데 사실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 그냥 여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양한 이제 칼럼 셀렉션 메소드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아까 뭐 히트맵이라든지 뭐 그리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들이 여러 세팅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두 컬럼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트위스트 트윈입니다. 근데 당연히 다이나믹을 했을 때 제일 좋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그냥 스태틱 1대 7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 메모리를 얘 OLTP한테 1을 주고 7을 올랩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임프루먼트는 당연히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서 이거에 거의 근접하고 스태틱보다는 오히려 더 잘합니다. 근데 이걸 채택할 수 없는 이유는 풀필먼트 레이쇼가 0.9, 0.8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1이 안 되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돌리는 실험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24분짜리 60개 인터벌로 나눠서 측정을 했고 라인 그래프가 이제 약간 설명이 애매한데 쿼리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바 차트로 되어 있는 건 이제 OLTP, TPS고요. 낮에 이제 OLTP가 많고 밤에는 OLTP가 별로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밤에 갑자기 그 이 가우스 DB나 스태틱 같은 애들은 올랩이 갑자기 느려져 버리지?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잘 보면 얘들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고정돼 있으니까 밤에 낮에는 이제 OLTP 대응하려고 OLTP 는 채로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이제 올랩이 이제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대응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퍼져버린 거고 초록색처럼 다이나믹한 모델에서는 그때도 이제 레이턴시를 되게 작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메모리 세팅인데 이게 사실 큰 메모리를 갖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보시면 뭐 상당히 작은 이제 5기가 메모리에서도 대충 뭐랄까 얘들을 보면 이 STM은 다른 방식의 어떤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인데 베이스라인인데 얘는 이제 풀필먼트가 엄청 떨어져 버리는데 애들은 그래도 좀 잘하고 그 옆으로 보면 15기가만 돼도 거의 0.95나 0.93 정도를 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0.7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이건 이제 두 개가 다른 RPS, 그러니까 트랜잭셔널에 대한 요구량이 다른 상황입니다. 9,000을 요구받을 때와 13,000을 요구받을 때를 나타냈고, 사실 너무 복잡하니까 각 오른쪽 두 컬럼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대7 메모리 상황입니다. 그 1대7 메모리 상황하고 트랜잭셔널인 T2, 이 트웨이스트 트윈인데, 보시면 이 바 차트가 의미한 건 뭐냐면 올랩 그 execution 타임이에요. 그래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올랩에다가 메모리를 많이 주면 당연히 이건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생기는 증상이 뭐냐면 이 라인 차트가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풀필먼트 레이쇼인데 이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특히 메모리가 작은 40기가 상황이 80기가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는데 40기가 확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RPS가 좀만 더 커지면 그 메모리가 커도 여기서 못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들은 뭐 물론 어떤 상황에서 보면 뭐 이렇게 스태틱하게 놓고 가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얘들은 결국은 그 메모리가 이제 요구량의 변함에 따라서 이 TPS를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해서 SL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걸 기여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게 그 쿼리 타임이 줄어들었는데 풀필먼트 리퀘어먼트 저 FR을 일단 어떤 쿼리 타임 주는 건 빨리 잘 계산해서 잘 한 거죠. 올랩이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둘 다 원래군요. 아닙니다. 밑에, 그러니까, 아까 그 원래 이것은 두개 다른 건데. 반은 둘 다 올랩입니다. 예. 그냥 그 메모리가 더 작고 큰 상황에서입니다. 올랩이 그 무조건 메모리를 많이 주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 있어서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게 그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메모리에 많이 담아둬야 되는 예. 상황인데 포스트그레스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담아두려고 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걸 디스크에 빼고 이걸 가져와서 쓴다라고 했다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트그레스에서는 링버퍼를 써서 정말 좀만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올랩은 메모리 더 줘도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이 특유의 이 아키텍처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저렇게 줌을 쓰면은 이 적용하는 기법이 여기서 어썸션 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에 너무 스페시픽하지 않냐 음, 이게 제너럴 그 애플리커빌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임팩트거든 네, 그게 좀 애매해집니다 네. 어때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트렝스는 당연히 SLA 컴플라이언트 하다는 거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잘 풀었습니다. 이거를 나름 복잡한데 확실히 중국에 인재들이 많아서 이거를 진짜 잘 한 것 같고요. 근데 약점은 일단 트레이닝 이 런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러닝도 해야 되고 나중에 패턴 바뀌면 다시 러닝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뭐 잘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포탑을하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듀얼이나 이런 자기들하고 비슷한 류의 아키텍처에는 약간만 하면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거를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포탑을 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세팅 자체가 되게 제약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타 아키텍처에까지는 HTAP 일반으로 적용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